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어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드디어 SSC가 리플의 소송을 취하를 했고, 자, 그 영향으로 이 고점의 추세 저항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의 쟁점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 채 현재는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이 현재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좀 변경됐지만 다시 이것을 하락 이탈하게 될 경우에 다시 저항선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고, 만일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이 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채널의 하단 선까지 지금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완벽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 주신 이후에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남아있는 소송의 쟁점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격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리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현재 SC가 리플의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8월 판결과 1억 2,500만 달러 벌금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8월 판결은 바로 이 기관 투자자 대상에서 리플을 판매한 것은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을 의미한 바이고, 또 1억 2,500만 달러 벌금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는 공격적인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아직 SEC에 대한 교창소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갈링하우스는 회사가 이제 운전석에 있다, 우리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수세적인 입장보다는 공세적 입장이 훨씬 좋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SEC를 좀 더 몰아붙일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 리플 존 디튼 변호사도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낮출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판세가 우리 리플로 좀 많이 쏠렸죠. 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행정부도 바뀌었고 업계도 바뀌었고 업계를 바라보는 SEC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를 온전히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EC도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이런 쟁점을 충분히 좀 수용해 주면서 원만히 합의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현재 SEC 같은 경우는 내부 기조가 완벽히 변했는데, 자, 최근 SEC가 이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 팀을 출범을 시켰죠. 자, 그 리더를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목소리를 냈었고, 또 결정적으로 리플의 소송 전을 두고서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자, 그동안 겐슬러 체제하에서 이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태스크포스 팀의 핵심 과제가 공개가 됐죠. SEC의 관할권을 재정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리플과의 소송을 이제 끝을 내려는 그런 판은 이미 짜져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SEC 이 리플 측에서 요구하는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 금지 명령과 이 벌금 조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지금 합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전담할 암호화폐 TF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자, 그러면 6월달 안으로는 충분히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벽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긴스도 다음 주 3월 27일 날짜로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4월 초 정도에는 이제 임명이 될 것인데, 폴 애긴스 같은 경우도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SEC 내부에서는 이 기조가 완벽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리플에 남아있는 소송 쟁점도 빠르면 4월달 안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미 뭐 다 끝이 난 것이나 좀 다름없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은 이제 정말 강력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두루두루 현재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CEO는 올 하반기 리플의 ETF 승인을 확신한다라면서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이 비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 현재 미국의 여러 법 집행 기관이 리플 포함한 이 암호화폐를 몰수해 왔고, 또 이는 비트코인과 함께 국가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추가될 것이다라는 멘트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ETF와 비축 계획도 현재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현재 다가가고 있는 부분인데, 비축 자산은 아직까지 좀 말이 많죠. 비트코인의 비축 계획으로는 현재 몰수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비축하겠다를 좀 밝혔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까지 좀 가세하게 될 경우 재원 마련이 더욱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한 대응 방안이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부를 하는 형태로 비축 계획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자, 이것은 여러 보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리플의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지금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리플 측에서 XRP 판매를 줄인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최근 블룸버그가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밝힌 것이죠. 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보유한 XRP 물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또 XRP 보유량이 많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판매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전체 공급량의 42%를 리플 측에서는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999억 개, 1000억 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1000억 개 중에서 420억 개. 자, 이 중에서도 370억 개가 이 에스코로 계좌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좀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리플 측에서 이렇게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 자금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량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리플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리플의 CEO도 계속해서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본다면 바로 소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플의 CEO가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리플의 CTO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고 좀 밝혔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이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리플의 CEO가 SEC가 소송을 딱 취하를 하는 시점에 판매량을 줄인다라고 좀 밝힌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었던 것을 의식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ETF와 IPO 그리고 비축 계획을 통해서 리플 측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이제 그런 명분이 곧 상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비판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각을 하기보다는 리플 측에서는 기부를 하는 것이 더욱더 남는 장세가 될 수가 있죠. 자, 소각도 물론 강력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지만, 자, 기부를 하게 된다라는 건 이제 미국의 국가 자산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타 국가에서도 리플을 보유하기 위한 매집 움직임이 추격 매수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급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리플을 매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길 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리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서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리플 CEO의 이런 발언에 시장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 숨은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세상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표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숨은 의미까지 우리가 찾아낼 때는 이것이 곧 돈과 수익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번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 주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